네, 2015 중국 갑조리그 4라운드에서는 구이저우와 주아이, 구이저우가 3점을 챙겼습니다. 네, 구이저우 팀이 의외로 좀 하위권에 처져 있다가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 이 광시 팀은 사실 저는 이 이세돌 선수만 제외를 한다면 선수들의 면면이 가장 부실한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선수의 활약으로 지금 광시 팀이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5계단이나 올랐어요. 네, 네, 역시 수거울 항저우 주장전을 가져가면서 2점을 챙겨서 현재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박정환 선수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산둥과 우한, 현재 2위인 우한이 3점을 챙겼습니다. 장수와 베이징에서도 장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네, 장수팀 지난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팀에서 주축이었던 허재 선수라던가 박정환 선수가 빠지면서 큰 타격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반 출발은 좋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상하이 나연 선수가 주장전에 패해서 지금 1점을 가져간 거죠. 네, 이 상하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연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수거울 항저우 1위고요. 이동훈 선수가 속해 있는 우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가 속한 광시 팀이 4위,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속한 저장 팀이 5위입니다. 네, 역시 한국 용병 선수들이 잘 싸워주고 있는 팀이 상위권이네요. 네, 뭐 주아이 팀에도 최철원 선수가 있고요. 나연 선수의 상하이, 그리고 항저우 기원에는 강동윤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4라운드를 마쳤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갑조리그입니다. 지금 하변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접전은 이세돌 선수의 장기임과 동시에 스위에 선수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둘 다 잘하는 부분에서 과연 누가 득점을 올릴지요. 지금 이바둑은 실리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백이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변의 모양 같은 경우에도 흑이 먼저 손을 대면서 모양을 키워갔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백이 쉽게 안정을 취하거든요. 하변의 백돌은 중앙으로 나가는 것과 아래쪽에서 안영을 갖추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지금 둔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저수는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단수 치면 뒤로 돌리고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젖힐 수도 없습니다. 이제 끊어지면 잡히기 때문에 백이 2선까지 후퇴를 해야 돼요. 네,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아프죠. 그리고 나중에 이곳마저 당한다면 뭐 단수 교환하고 나서 이곳을 둔다면 백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미생인가요? 집으로도 크고 뭐 근거를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뭔가 가일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흑이 빠진 수는 절대 자리였습니다. 네, 여기서가 흑의 고민입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지금은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백을 탈출시킴과 동시에 이 세 점도 약해지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흑이 이런 급소자리를 두고 백이 안에서 살 때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중앙 쪽을 둬야 하는데 흑의 고민은 이 중앙의 백돌이 두텁다는 거예요. 돌들이 두텁게 중앙 쪽을 향하고 있어서 뭔가 흑의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렇네요. 밑으로 가는 것도 백이 중앙으로 간다면 그렇게 공격을 당할 말 같지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흑이 아래쪽에서 공격을 간다면 역으로 이런 부분을 찔러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네 칸 사이가 터져 있어서 백이 중앙으로 진출한다면 강렬한 공격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세돌 선수의 선택은 어디일지. 네, 밑으로 가네요.
네, 설사 중앙으로 백이 진출하면서 공격이 잘 안 될지언정 그냥 중앙에 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이세돌 선수의 기풍이죠. 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세돌 선수의 흑번일 때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굉장히 두텁고 대세점을 중시하는 바둑을 둡니다만 결국 그 두터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묵직하게 상대를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날일자를 둔 수가 백도를 이제 약점을 지키면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흑 3점에 대한 급소 자리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저 흑 3점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 행마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 3점의 가운데는 항상 급소 자리입니다. 이 스웨 선수는 딱 느낌이 실수가 거의 없는 선수라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탄탄하고요.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러면서도 치열하고 또 수일기도 강하고 몇몇 이 한국 선수들은 스위의 선수와 대국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두고 싶지 않았다고요. 아, 그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유리해지면 늦추기 마련이고 아니면 초반에는 좀 서로 탐색전을 펼치는 바둑이 되기 마련인데 스위의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를 압박해서 네. 타이트하게 이겨가기 때문에 보통 대국에 이제 패하는 경우에 스위의 선수를 상대로 할 때에는 초반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단 한 차례 전투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실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막강하기는 하지만 가끔씩 흥분한다거나 조금 감정에 치우치는 바둑을 두는 선수들도 많은데 스웨 선수는 전혀 그렇지가 네, 않아요. 그런 게 없죠. 중국 선수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유리할 때 아주 느슨합니다. 네. 뭐 모든 선수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유리할 때 이 방심하는 정도가 커요. 그래서 속기로 일관하고 대충 처리하고 뭐 이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네. 스웨 선수는 전혀 그런 기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이 스웨 선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한국 랭킹 1위 박정원 선수가 중국 랭킹 1위 스위의 선수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상대의 전적에서도 따라잡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15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죠. 지금은 박정환 선수와 스위의 선수가 대결을 펼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환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참 다행이죠. 한중 랭킹 1위라면 앞으로 세계 대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만날 텐데 뭔가 상대 전적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면 일단 심적 부담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 전적을 따라잡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자, 백도 이제 나와야 할까요? 네, 중앙으로 진출하긴 진출해야겠죠. 그 진출하는 행마가 문제입니다. 일단 백이 생각할 수 있는 행마를 나열해 보면 뭐 이쪽을 붙여서 기대기 전법으로 나오는 수, 그리고 또는 이쪽을 붙여서 나오는 수, 혹은 약간 엷어 보이지만 그냥 날일자도 일단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에서 그냥 살고자 한다면 여기를 받는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수를 선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우선은 나가고 싶기는 하네요. 지금 중앙으로 진출하는 자세가 동시에 흙도 10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앙 쪽 진출을 생각해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2015년에 이세돌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줄 것인가 이것이 아마 바둑 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텐데요. 네. 저도 참 궁금하고요. 사실 이세돌 선수가 지난 2년간은 세계 대회에서 과거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활약이 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10번기에 너무 많은 기운을 쏟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본인도 그런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세돌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세계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10번기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세돌 선수도 인터뷰에서 본인의 자존심과 그리고 상대였던 구리 구단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제 세계 대회 활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이제 그 활약을 보여줄지 2015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말이 참 맞는 게 10번기 이후가 자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타이틀에서 머물지 않겠다는 거죠. 네. 좀 묘한 곳을 뒀네요. 두어지고 보니까 저 수도 모양으로 보면 네. 뭐 이치에 맞는 수인데 제가 일단 예상치 못했던 거는요. 저 수는 정말 타이트하네요. 저 수가 가능하다면 흙이 지금 이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서로 이렇게 행마를 펼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갈 수 있다면 상대가 이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상대를 좀 인정해주거나 그런 기사라면 저수는 일단 생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타이트한 스위에 선수의 기풍이죠. 네. 어떻게 보면 밭전자를 둔 거잖아요. 네, 또 뭔가 끊는 수가 안 된다면, 저수가 된다면 흙의 그 전의 수들이 이상하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저수를 통해서 이 우측의 백돌과 아래쪽의 백돌이 그냥 쉽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친다면 흙이 하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집만 깨지고 오히려 흙돌만 엷어지고요. 또 백은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도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수를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수는 앞서 거듭 설명드린 이 타이트하게 최선의 수를 찾는 스위에 선수의 기풍입니다. 먼저 백이 이렇게 행마를 펼쳤을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백의 밭전자 사이를 가르고 나오는 것인데 백이 그냥 이쪽을 돌파해서 연결을 꾀한다면 이건 백이 위험해요. 하변이 잡혔는데요. 이건 다 잡혔죠. 네. 백은 이렇게 두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흙이 둔다면 먼저 이쪽을 나오려는 생각 같습니다. 막는다면 그때 네. 이쪽을 돌파를 해서 아, 그건 흙이 두 점으로 못 나오네요. 네, 지금 나오면 끊어서 오히려 잡히죠. 그런데 밭전자 수 위에는 흙이 둘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당장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수 자체는 괜찮은 행마 같습니다. 만약 흙이 이쪽 약점을 찔러 들어가지 못한다면 흙이 그냥 중앙 쪽에서 허무한 행마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 이런 자세가 나온다면 백의 연결이 굉장히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흙의 고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흐름은 확정가 면에서는 스위에 선수가 확실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는 뭔가 중앙 쪽의 두터움이라던가 또는 하변의 백의 엷은 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집으로 따라잡을 궁리를 해야 합니다. 네. 저 나렐자 이 밭전자 수는 다시 봐도 참 묘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약한 돌에서 가까이 둬야 정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상대를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밭전자 행마에 대해서 흙이 이곳을 밀고 나간다면 백이 늘어준다면 계속 끊어서 흙으로서는 기분 좋은 형태가 되겠지만 백은 이 상황에서 여기를 틀어 막습니다. 끊으면 이쪽을 네. 단수치고 나가는 자세가 흙으로선 좌측이 괴롭죠. 그 방금 그 변화도에서요. 그 하변에 젖히는 수가 네. 네, 이쪽이요. 네. 도움이 전혀 안 될까요? 이 수 자체는 이제 백도를 끊어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흙이 두텁고 백만 열다면 양분시키는 효과가 강렬하겠지만 지금은 이 백도를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흙이 수가 너무 없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백은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 있어서 아, 네. 여전히 중앙은 흙이 괴로운 형태죠. 그렇네요. 네, 이세돌 선수 장고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스웨 선수가 뭔가 유연한 듯 하지만 치열한 수를 두어왔습니다. 과연 이 하변에서의 공방은 어떻게 될지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대진은 이렇습니다. 항저우 기원과 장수가 만났는데 호민 항저우 기원이 주장전을 100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강동인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주장전이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성적이 좋은 미위팅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 지금 쭉 보면요. 호민 팀의 주장전은 다 100입니다. 네, 홈에서 흑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한국 시합보다 중국 시합이 덤이 한 집 크지 않습니까? 네. 좀 더 100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홈팀 주장이 다 100을 들고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칭과 상하이 주장전은 왕시와 나현, 속기전은 구리판인러의 대결이고요. 네, 이 충칭과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두 팀이 초반 이제 99년 갑조리그가 출범을 했는데 네. 초반 10년간 항상 우승을 다퉈왔던 이 전통의 강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도 용병을 두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나현 선수를 영입했어요. 상하이 팀이 예전에 이제 주축이 됐던 선수가 지금 이제 출전하고 있는 후야위 선수, 치우진 선수, 그 외에 창하오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창하오 선수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랭킹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성적도 나빠졌죠. 그러면서 영입한 선수가 바로 나연 선수입니다. 네. 우한과 수벌 항저우 1, 2위의 대결입니다. 주장전은 현재 박정환 선수 그리고 탄샤오 선수가 만났고요. 속기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동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 한중의 랭킹 10위권 안쪽의 기사들의 만남인데요. 이 오더를 보면 굉장히 두 팀이 머리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규정상 이 외국 선수끼리의 대결은 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피해야 할 때에는 원정팀의 선수들 이 오더가 한 칸씩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속기전에 이동훈 선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동훈 선수가 주장전에 나왔다면 자연적으로 박정환 선수는 한 칸 우측으로 밀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동훈 선수와 주장전에서 만나도 할만하다는 판단으로 렌샤오 선수를 1번에 배치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참 오더 싸움이 치열한 중국 갑조리그입니다. 베이징과 산동, 주장전은 토자시대 저우루이양입니다. 네, 지금 산동 팀이 최하위에 있는데 오더를 봐도 역시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최강 3톱을 보유한 산동 팀입니다. 네, 뭐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바둑도 좌중앙 쪽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박정환 선수가 그래도 흐름을 바꿔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 하변 쪽에서의 접전은 역시 한국 선수들이 연구한 대로 흙이 좀 좋지 않은 결과로 느껴지는데요. 좌변을 탄샤오 선수가 공격하는 틈에 지금 멋지게 중앙 쪽으로 반격에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확실히 지금은 흙이 좀 풀렸습니다. 자, 머리를 내민 만큼 조금 숨통이 트인 상황. 때로는 이 선수들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둬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런 경우 많죠. 네. 특히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기세를 중시하는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어떤 포석을 이제 두었는데 시합에서 졌어요. 그런데 한번 오기가 생겨서 네.
포석에게 외치는 거죠.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쓰다가 끝까지 져서 그 포석을 포기했던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보면 이 과거에 중국의 구리 선수가 한때 3연성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는 구리 선수가 3연성으로 이기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연성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구리 선수도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이 수긍이 될 때까지 한번 써보는 거군요. 정말 이 포석이 나빠서 패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의 대처가 이상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한국 랭킹 2위 김지석 선수도 그런 포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보석인가요? 김지석 선수가 흑번일 때 미니 중국식을 두고 나서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그 바꿔치기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에서 제 기억에 나는 것만 해도 국수전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했고요. 네. 또 농심배에서 렌샤오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 포석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데 계속 사용을 하다가 딱 농심배에서 패하는 순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 포석 안 쓴다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사용을 했네요. 바둑리그에서 박영훈 선수와도 그 포석을 두었고 결과는 패했습니다. 그 보석을 과연 김지석 선수가 더 들고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것도 또 앞으로 김지석 선수의 흑번을 보는 하나의 흥미거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김지석 선수는 또 하나의 빅매치죠. 커제 선수와 만났습니다. 네, 사실 그 판도 참 주목이 되는 한 판입니다. 우선 커지혜 선수와 김지석 선수는 한국과 중국의 랭킹 2위 선수이고요. 또 현 타이틀 세계 타이틀 홀더죠. 그리고 기풍으로 봐서도 이 중반 수익기에 있어서는 그리고 힘바둑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김지석 선수와 또한 전투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커제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네. 그 바둑 또한 정말 기대되는 빅매치입니다. 네, 백을 가르고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런 흐름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과 좌측에서 바둑이 백이 두텁게 처리가 됐을 때에는 이런 흙이 미리 넓혀두었던 모양 바둑이 힘을 내질 못합니다. 이쪽 부분이 백이 두텁다면 흙이 먼저 두어도 집인지가 의문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흙이 중앙 쪽을 돌파하면서 백도를 양분하고 있고 양분하고 있는 순간 다음에 이런 호구 자리도 백에게 강한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멀어 보이지만 이 우변 쪽의 모양을 나중에 결국 키워갈 때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온 거네요. 뭐 그렇다고 아까는 해서 좀 네. 이게 뭐 100% 우세하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만 초반에 상대에게 좀 주도권을 내주는 포석에서 지금은 반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만치 않거나 흙이 우세한 바둑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자면 너무 쉽게 중앙 쪽 돌파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박정환 선수는 이 2014 시즌에 탄샤오 선수와 4번을 만났는데 4승을 거두고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갑조리그에서도 3승 1패 중이고요. 네. 이 기풍으로 보면 박정환 선수가 탄샤오 선수에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샤오 선수는 뭐랄까요? 좀 빨리 두면서 이 적당한 자리를 잘 찾아내거든요. 네. 그런데 빨리 두면서 적당히 잘 두니까 보통 상대 대국자에게 많은 압박이 되곤 합니다. 근데 보면 박정환 선수는 누구와 상대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바둑을 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풍의 상성으로 봤을 때에도 박정환 선수가 탄샤오 선수에게는 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풍으로는 두 선수 뭐 크게 어느 쪽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박정환 선수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죠. 한번 번기 승부 세계대 4강전에서 패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 점에서 박정환 선수가 이 커지에 선수를 상대로는 좀 지금까지는 힘을 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자신이 아니면 한국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가진 것 같아요. 뭐 그것은 한국 선수단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또 그것이 한국 바둑 1인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네. 역대 한국 바둑계 1인자를 보면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인해 전술에 대해서 같은 이 대규모 병력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전통적으로 한중 바둑계 이 양상을 지켜봤을 때 예전에 조훈현 구단이 응창기배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도 그랬고요. 또 이창호 선수의 전성기 시절에도 중국의 육소룡이나 창하오, 마샤오춘 이런 초일류들을 상대를 했고요. 그나마 그 시절에는 한국에도 4대 천왕이 있어서 조금 나았지만 이 이세돌 선수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거의 이세돌 선수 혼자 가장 역할을 했죠. 네. 자, 하지만 이제는 박정환 그리고 뭐 김지석 선수도 합세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한국 바둑 팬들의 이세돌 선수를 향한 믿음, 항상 이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다시 세계 챔피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기대를 2015년에 이세돌 선수가 충족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 갑조 리그에서의 이세돌 선수의 성적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이 예전부터 보면 갑조리그 성적이 좋을 때 세계대회 성적도 좋았습니다. 네, 바둑은 뭐 여전히 중앙 백도를 밀어붙이네요. 지금은 확실히 흙이 좀 흐름은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흙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의 연결이 확실한가 여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덮어 씌우면 흙도 이 날짜 사이를 건너붙여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네. 그런 식의 전투가 펼쳐졌을 때 이 부분의 연결이 확실치 않다면 흙은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붙여도 저도 네, 반대쪽을 갖다 붙이면 계속 끊어가는 것은 오히려 백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두어야 하는데 가만히 연결을 한다면 끼워도 끊는 순간 양단수라서 흑돌은 안전합니다. 네. 만약에 중앙에 봉쇄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쌍립되어 있는 자리 있죠? 네, 그쪽을 붙이면 이쪽을요. 이쪽을 붙이는 수가 가장 어려운 수이긴 한데 지금 찌르면 걸리거든요. 그런데 흑은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면 아, 네.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로 안전합니다. 아, 그럼 이곳은 연결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물론 흑이 이 부분에 약점이 있긴 하지만 흑이 이쪽을 받는 순간 이제 반 정도는 백도 받아야 하는 반 선수라고 볼 때 중앙 싸움은 흑이 좀 편해 보입니다. 중앙에 엷은 걸 이용해서 또 상변이라든지 우변에 어떤 영역을 만들어 가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주도권을 실리적 우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상대의 돌을 끊어가고 몰아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좌측에 흑이 공격하고 있는 백돌을 하중앙 쪽의 백돌과 연결시켜주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끊임없이 가르고 나가야 백돌을 공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측에 집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오늘 재미있는 바둑 많네요. 강동윤, 이위팅.
그리고 이동훈 렌샤오. 지금 보고 있는 판과 최철한 장타오. 또 김지석 허재. 네. 뭐 나연 선수와 왕시 선수의 바둑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7명의 최정상급 기사들이 총 출동한 한국. 과연 5라운드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올지요. 중국 갑조 리그에 이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의 최정상권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영훈 선수를 제외한 랭킹 1위부터 8위까지의 선수가 모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도 이 자국 내 선수들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선수를 용병을 영입하기 때문에 아무나 막 쓰지 않죠. 그리고 한 번 부를 때도 참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어, 중국 자국 내 이 선수들, 중국 선수들이 그래서 좀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영입할 수도 없고요. 그 상대 팀에서 보내줘야 영입이 가능합니다. 네. 한국 리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팀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좋은 선수들을 중국 내에서 함부로 데려올 수 없다는 데려오는 얘기네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의 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한국의 선수들이 많이 중국 갑조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중국 그 선수들이 이 용병 선수들의 그 비싼 몸값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변화를 준다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고요. 중국 갑조 리그는 이 유럽 축구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들은 용병이라서 좀 비싼 값에 데려오고 그리고 중국 선수들은 팀에 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좀 묶여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중국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뭔가 변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저도 들었습니다. 네. 보통 보면 이 한국과 중국의 비슷한 레벨의 기사들의 이 대국료 책정에 있어서 적게는 한 2배, 많게는 한 5, 6배 정도 대국료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뭐 불만이 있을 법하네요. 어차피 연결은 뭐 안 된다고 보고 상변 쪽으로 입구자를 했네요. 지금 탄샤오 선수가 양쪽을 노리는 겁니다. 흑이 여기를 받아주면 그래도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때 얼추 연결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만들어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흑이 갈라간다면 다음에 여기를 한 칸 띄어서 흑도 조금은 약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보단 좀 많이 약점이 있네요. 맛보기의 수였군요. 이쪽에 끊어가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배기 두는 순간 흑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일단은 받고 싶은 자리네요. 그럼. 일단 집으로도 크고 뒷맛도 깔끔하기 때문에 미소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의 약점을 먼저 지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곳을 흑이 두고 이 좌측에서 선수로 처리만 가능하다면 여기 약점이 사라지는 순간 백이 한 칸 띄었을 때 흑의 약점도 조금은 약화됩니다. 그 순간 흑은 중앙 쪽을 가르고 마음껏 싸우는 데 있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키는 게 상변 그리고 좌변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흑의 선택은 이 세 가지 중 하나 같아요. 이곳 네. 혹은 여기를 붙이는 수 아니면 이 좌변의 약점을 지키는 것. 상변과 좌변을 둔다면 수비적인 수고, 중앙을 둔다면 뭐 전투로 가자는 얘기네요. 네.
탄샤오 선수는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대회 참가할 때 보면 한국 선수들과 여러 차례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성격이 바둑의 기풍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 좀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이제 그런 기풍이거든요. 이 박정환 선수의 날카롭고 정확한 추일기와 이 형세 판단이 탄샤오 선수의 그런 조금은 무른 부분을 잘 찔러 들어간다면 오늘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랭킹 1, 2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승수 한 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우한도 충분히 자리를 바꿀 기회가 있어요. 네, 지금 두 팀이 승점은 같고요. 승수에서 박정환 선수가 속한 항저우 팀이 1승 앞서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나중에 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가 승점이고요. 승점이 같을 때는 팀원 개인 승수의 총합을 따집니다. 네. 이제 지금 두 팀이 순위가 1위와 2위로 나뉘는 것이 바로 개인 승수 합에서 소벌 항저우 팀이 1승이 많은 거고요. 만약 그것마저도 같다면 주장전 승률로 따지게 됩니다. 그만큼 평소에도 주장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팀이 아슬아슬할 때에도 주장의 역할이 그만큼 커요. 네. 총알에서도 주장전 승수가 나중에도 중요하군요. 네. 이제 그것마저도 같을 때에는 팀에서 최고 승률자를 비교합니다. 아, 15판 이상 치른 선수들 중에서 최고 승률자를 비교해서 승률 더 높은 팀이 승률이 더 높은 그렇군요. 기사가 보유된 팀이 높은 순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좌변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실전은 3-3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 백이 이쪽을 건드려주면 자연스럽게 뭔가 보강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였는데요. 탄샤오 선수도 그냥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흑의 이 날일자 사이 약점을 찔러 들어가는 붙이는 수가 나왔어요. 박정환 선수도 조심해야죠. 지금 좌변이 끊기는 맛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백이 이쪽을 끊어가는 뒷맛도 있고 그리고 이 붙임수로 인해서 호구 치고 그다음에 단수 쳐가는 자리도 흑으로서는 약간 괴로운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흑이 받았다고 쳤을 때 이제는 이쪽을 뚫는 약점이 생깁니다. 이 호구가 선수가 돼서 여기를 뚫는다면 흑돌이 끊어지죠. 이런 약점을 전부 다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이제는 서로 엷은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 강공을 선택하기보다 좀 자중하는 쪽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자중에 한해서는 또 강공을 선택을 한 거예요. 좀 세분화되어 있네요. 자신의 약점을 지키면서 상대 괴롭힘을 보고 그리고 실리도 크니까요. 자, 우선 늘어서 지켜두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조금 놓친 부분을 만회를 하면서 바둑은 이제부터의 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버울 항저우와 우한의 1, 2위 간의 대결인데요.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